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실기 이번 시간에는 실기 작업 요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7단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급수 회로를 통해 이제 실기 작업 요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품 도면을 확인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시퀀스 회로 해석을 할 겁니다. 이 해석이 끝나고 나면 제어함, 기구, 단자대에 번호 부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엔 합판과 작업대 스케치하는 방법, 그리고 제어함에 결선하는 방법, 그리고 이 제어함 결선이 끝나고 나면 제어함을 고정하고 배관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결과물이 있겠죠. 그 결과물을 점검해보고 이제 동작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품 도면을 확인할 건데요. 처음에 보면 작업 지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시험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작업 실제로 이제 파트별로 잘라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봐야 하는지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공사 방법이 있는데, 공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작업할 때 배관을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미리 한번 알려줍니다. 그리고 추후 이제 배관 도면을 볼 때 이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배관 번호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배관이 찾기 위해서는 이 공사 방법에서 한번 배관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작업 지시서에는 P 전선관이랑 CD 전선관이 있는데, P 전선관은 뭐냐? 우리 요 시꺼먼 거 있죠? 딱딱해서 이제 스프링 밴더 넣어서 휜 거. 그 P 관이고, 주름관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주름져 있는 CD 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색상이 여러 개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흰색 하나만 쓸 겁니다. 왜냐면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흰색 CD 전선관을 사와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퀀스 회로 해석을 위해서 동작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크게 이제 전원 투입하고 WL 켜주고,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로 MA 넣었을 때 동작하는 게 적혀졌습니다. 이거를 먼저 그림으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있으면 크게 이제 첫 번째로 WL 화이트 램프죠. 백색 그 램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그리고 그 셀렉트 스위치에 자동과 수동을 표시해주는 MA, 그리고 녹색과 빨간색의 푸시 버튼, 그리고 두 개의 전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동작하게 하는 모터랑, 이거를 그 플로터리스 스위치라고 지난 시간에 이것도 배웠죠. 요 감지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단계별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투입하면 화이트 램프, 백색 등이 켜진다고 합니다. 전원을 넣으면 이제 여기 화이트 램프에 불이 켜지죠. 그리고 이제 셀렉트 스위치라고 해서 여기 이 부분에 이 셀렉트 스위치를 M으로 돌리게 되면 바로 L2가 켜진답니다. 그 다음에 푸시 버튼을 켜면 M이 동작하고, 그 다음 푸시 버튼 2를 온하면 M이 정지한답니다. M이 뭐냐? 전기 모터죠. 이 전기 모터인데 이걸 동작시켜서 초록색을 누르면 푸시 버튼 1이 눌리면서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이제 모터가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즉 수동으로 모터의 회전과 정지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셀렉트 스위치를 오토로 돌려두면 바로 L1이 켜지고 모터가 바로 동작을 합니다. 이때 도는 모터 동작은 이제 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모터인데, 이렇게 모터가 돌면서 수조에 물이 차겠죠. 그러다가 이제 물탱크에 물이 차면 E1, E2, E3 감지기가 다 여기 센싱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을 하다가 이제 물이 꽉 차면
모터가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물탱크에서 물이 빠져서 이렇게 감지기가 이제 물이 측정이 안 되면 모터가 이제 자동으로 돌면서 그 E1부터 E3까지 물이 다 찰 때까지 돌다가 다 차여지면 자동적으로 또 모터가 정지가 됩니다. 즉 물이 빠져도 이렇게 물이 한번 빠져도 다시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급수회로의 특징 그 동작입니다. 그래서 모터 요런 이제 동작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가면 되는데 감독관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나중에 이제 동작 검사할 때 그때 이제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한다고 시간을 보내면 오래 시간이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만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배관공사나 제암 공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내용인데 보통 이제 여기 나오죠. 제어한 부분과 피관 그리고 플렉서블 이제 PVC 즉 CD관이죠. 이게 접속되는 부분에는 커넥터를 쓰랍니다. 커넥터가 뭐냐? 이렇게 보이죠. 요런 커넥터를 배관 끝에 연결해서 선을 연결하라고 합니다. 뭐 이거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여기 앞에 동그란 요 커넥터는 케이블 커넥터라고 해서 RST 전선이 들어가는 선 끝에 쓰고 여기 흰색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름관 우리 CD관이죠. 이 CD관 끝에 쓰는 커넥터입니다. 특히 박스 그 컨트롤 박스랑 연결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이제 CD 그 P관 우리 검은색 그 배관 있죠. 그 딱딱한 거 그거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접속을 이제 생략하고 단자대까지만 연결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퀀스 회로에 가서도 이 단자대까지만 작업하기 때문에 모터 같은 경우는 생략하고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모터를 어떻게 연결하냐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기능사 시험에서는 모터까지는 연결하지 않고 단자대까지만 간다는 거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요거를 기억하고 작업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지기죠. 플로트리스 FLS 스위치 플로트리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입니다. 감지기의 그 감지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TB3 단자대로 작업을 하는데 E1, E2, E3 이렇게 선을 빼놓고 합니다. 특히 플로트레이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각 단자 감지기별 이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유념해야지만 이제 배관 공사할 때 조금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mm 정도 피복을 벗겨놔야 하는데 10mm 같은 경우에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 새끼 손톱 좌우로 이제 길이 쟀을 때 길이 정도가 되니까 그만큼만 살짝 벗겨 놓으면 시험 치르는데 별 이상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 우리가 실격 사유를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 감독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귀로 들으면서 확인하고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범례인데 범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기호를 조금 알아두면 됩니다.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범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용어들이 다 우리가 같은 용어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기구 설명하고 할 때 다 한 번씩 달았는데 그 단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미널 블록이라고 해서 TB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3핀짜리, 4핀짜리 그리고 12핀, 15핀, 20핀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이 많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과제 같은 경우에는 4핀짜리랑 3핀 그리고 15핀을 사용을 하죠. 요거를 한번 인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워 릴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전력선이랑 관련되어 있는 전력을 온오프하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핀 단자들을 쓰는데 보통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단자들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모양의 소켓이 나온다고 해도 쓰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파워 릴레이 안에 이제 MC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시퀀스 헤러에서도 MC라고 오기가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작업하면 MC인지 PR인지 헷갈리지 않고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F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퓨즈라고 해서 전기 퓨즈 통인데 퓨즈는 이제 작업 검사할 때만 줍니다. 그래서 작업 검사하지 않는 이제 작업할 때는 퓨즈 홀더로 주기 때문에 이 퓨즈 홀더가 2개 들어가는 건지 1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작업 지시서 같은 경우에는 EF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퓨즈 홀더가 2개 있는 퓨즈 홀더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L1, L2 같은 경우에는 리세터클의 이제 L자인데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한번 봤었죠. 요 리세터클을 의미하고 W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이제 색깔 갖고 한번 주의를 했던 자재였죠. 파일럿 램프, 화이트 램프입니다. 요 화이트 램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SS는 셀렉터 스위치라고 해서 뭐 기본적으로 MA 2개만 선택하는 게 있고 우리가 자주 쓰는 M 중성 A 이렇게 3개로 쓸 수 있는 셀렉터 스위치가 있습니다. 각 이제 처음 지급할 때 한번 확인하고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플로트리스 스위치죠. FLS는 이제 특수 릴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릴레이 소켓이 이렇게 파란색 같이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양쪽으로 고정시켜야지만 이제 릴레이가 동작하는 스위치고 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특수 릴레이는 8핀짜리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동작 검사할 때만 기구가 지워지고 소켓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소켓이 요게 있는지 처음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시 버튼 우리가 A 접점, B 접점 있죠. 그렇게 쓰는 푸시 버튼이 PB라고 해서 돼 있고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R자를 많이 쓰지만 R자도 쓰고 이렇게 X자라고도 씁니다. 11핀 그리고 참고로 이 급수회로에서는 11핀 소켓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학교 거랑은 살짝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소켓을 보면 번호가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자대 바로 옆에도 적혀져 있고 여기 격벽 같은데 또 이제 번호가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이제 개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내부 결선도가 있는데 내부 결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서 이 내부 결선도를 줍니다. 그래서 파워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1, 2, 3, 7, 8, 9가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고 10번, 4번, 5번, 10번, 11번이 접점 역할 그리고 6번, 12번 단자가 전원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12핀 릴레이도 이제 하나, 둘, 셋 개 A 접점, B 접점이 있고 2번, 10번이 전원 단자 그리고 FLS 같은 경우에는 1, 8, 7번이 E1, E2, E3 감지 센서부고 5번, 6번이 전원부 2, 3, 4가 접점부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확인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걸 평소 외워놓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이거를 보고 시퀀스 회로를 해석하고 보고 해석하고 이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결선도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며 조금 더 시험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은 앞에 이제 강의를 이제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갔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업 지시서 중에서 이제 보면
기구 배치도랑 제어함 배치도가 있습니다. 쌤이 지금 여기 작업 지시서에는 우리가 수업을 위해서 하나로 합쳐놨는데 먼저 이제 그 제어함 배치도가 먼저 보일 겁니다. 그 제어함 배치도를 보면 이제 터미널 블록을 어떻게, 그러니까 단자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퓨즈 홀더가 여기 있고, 그리고 각각의 하나 둘 세 개의 소켓을 어떻게 연결했냐, 플루토리스랑 릴레이, 파워 릴레이 이런 식으로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단자대를 연결하고 퓨즈를 연결하고 그다음 플로트리스랑 파워 릴레이, 일반 릴레이를 11핀 릴레이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요게 뭐냐, 배관 및 기구 배치도인데, 이렇게 작업 지시서에는 쌤이 이렇게 제어함 배치도를 같이 넣어놨는데, 실제로는 여기 P간 CD간 있죠. 요게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고, 이제 각 요 배관에 대한 설명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단자대나 리세터클 아니면 컨트롤 박스 등의 배치가 되어 있고, 요걸 볼 때 이제 배관 간격 있죠. 배관 간격이 기본이 100인데 세 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00이고 네 선 같은 경우에는 75로 배관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관 작업을 하면 이제 배관 간격에 대해서는 크게 점수가 깔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자대를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 여기 L1, L2 리세트클을 연결하겠죠. 그리고 컨트롤 박스랑 각 외부 기구를 이제 연결해서 작업하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것은 여기 각 배관 끝에 이제 제어함으로 들어오는 부분에는 커넥터를 연결해서 이 커넥터가 이제 커넥터를 통해서만 이제 선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어 회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죠. 이 제어 회로를 해석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제어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어함이 있고, 이 제어함에서는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범위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해석하는 법은 다음 영상 때 쌤이 올려둘게요. 그거를 반드시 참고해서 이 시험지 순서에 맞게, 작업 지시서 순서에 맞게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래쪽에는 이제 단자대를 선생님 작업 지시서에 넣어놨는데, 이건 배관 작업을 위한 번호 부여하는 칸이고, 실제 시험지에서는 기구 배치도나 뭐 시퀀스 회로도 여기에 여백에 칸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도 않고 이제 배관 작업할 때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작업하면 편하기 때문에 해야 하고, 실제 시험지에서는 이런 단자대표가 안 나옵니다. 반드시 참고하고 시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퀀스 회로 해석을 하고, 요 시퀀스 회로 해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회로가 동작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중요한 것은 시퀀스 회로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